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두 번째, 자, 이육사의 노정기라는 작품을 배워보겠습니다. 이육사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라서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육사는 물론 시를 굉장히 많이 쓰시긴 했지만 이 시인이라기보다는 독립투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17번이나 옥고를 치르셨어요. 17번을 갔다라는 거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굉장히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하셨던 분이고요. 그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시들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정기라는 시도 보시면은 자신이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은 이 독립투사로서 살아왔던 그 험한 삶에 대한 어떤 이 회고를 다룬 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노정기라는 이 시 제목 자체가 노정, 걸어온 길이란 뜻이에요. 걸어온 어떤 삶의 길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걸어온 길을요, 여기 쭉 보시면은 배, 그죠? 어촌 이런 말 나오고요. 돛을 달아서 뭔가 이게 배가 나아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걸어온 길을 육로가 아닌 항로로 빗대어서 표현했다라는 거는, 이 항로라는 게 육로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더 거칠지 않나요? 예, 파도도 치고, 그죠? 풍랑을 이겨내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로로 설정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아주 고난의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굉장히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많이 드러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밑줄을 이렇게 미리 쳐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는지 체크하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년 보시겠습니다. 자, 1년부터가 녹록지 않았구나. 삶의 길이 딱 느껴지실 거예요.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항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자,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여기 딱 봐도 보이는 거 보이셔야죠. 그죠? 자, 이 목숨이란, 이 나의 목숨입니다. 이 나의 목숨은 마치 이런 문장부호를 쓴 거는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장부호를 쓴 거고요. 자, 내 목숨은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배가 온전치 않습니다. 그죠? 다 조각조각 났다라는 얘기예요. 난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난파선. 그래서 내 목숨은, 나의 삶은 다 깨어진 난파선에 비유를 한 거예요. 난파선.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 마을이 항구죽죽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사전에. 뭔가 부정적인 뜻이겠죠. 뭔가 음습하고 이런 이미지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다 뭔가 부정적인 그런 시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픈 이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은 깨어져서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라고 했어요. 이 포범이라는 게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이 포범은 돛이에요, 돛. 그런데 이 배라는 게 돛이 멀쩡해야지 바람을 타고 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돛부터 오래 묵었다라는 수식어가 나와 있잖아요. 뭔가 다 사갔어. 오래돼가지고 낡은. 그 돛처럼 달아매었는데 무엇이요? 원관념은 삶의 티끌입니다. 삶의 티끌. 이 목숨이 온전치 않은 것처럼 내 삶도 이 티끌을 막 모아가지고 이 삶의 길을, 항로를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1년을 읽었을 때는요, 나의 어떤 삶이 온전치 못하다, 뭔가 험난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화자가 살아왔다라는 것, 깨어진 어떤 조각, 티끌, 흩어져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볼게요.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끄와 같아. 자, 지금도 비유적 표현 나오죠. 그죠? 자, 남들은 대부분의 보통의 남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다 이 젊은 날, 이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기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내 꿈은 밤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밤마다 이 반복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매일 밤마다 서해를 밀항하는 짱끄와 같아라고 했어요. 짱끄라는 거는 밑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 밀항선이에요. 밀항선. 여기 보면은 뭐 중국 쪽에 그지?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배인데 밀항선입니다. 밀항선. 그리고 밀항이라는 건 뭐야? 항상 숨어서 몰래 항상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 꿈은 이 밀항선과 같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이 남들 있죠. 이 기뻤다는 젊은 날이 있었다라는 이 남들과 이 나는 대비되고 있어요. 자, 비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나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구와 같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어요. 여기서 부풀어 올랐다라는 건 뭔가 부패한, 썩은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꿈은 지금 뭔가 굉장히 위태한 소금에 절었다. 소금에 절리면은 이게 뭐 생선 같은 거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면 죽잖아요. 그죠? 생선이. 그래서 소금에 전다라는 거는 다 이거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수도 짠 바닷물 아니겠어요? 이 짠 바닷물에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꿈은 지금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 있었지만 나는 젊은 날조차도 매 순간순간마다 위태롭고 시련, 그 불안 이런 거를 겪어왔다라는 거죠. 항상 흐릿한 밤. 여기 부사어 보세요. 항상. 그지? 늘 흐릿했다라는 겁니다. 늘 흐릿한 밤. 밤도 부정적인 시어인데 흐릿하다라는 수식어도 부정적이에요.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화자의 삶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암초 그 배가 이렇게 걸리면 부서지는 그런 바위 아니겠어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이 장애물을 어떻게 위태롭게 벗어나면은 태풍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현실, 굉장히 험난하다라는 거,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했어요. 전설에 읽어봤다라는 얘기니까 이 산호도는 진짜로 구경 못 해봤겠죠. 이 산호가 가득한 섬이란 뜻이에요. 이 산호는 뭔가 이 아름다운 그런 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바로 나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남십자성은 별이에요, 별. 그죠? 이건 섬. 이 남쪽에 십자 모양의 별이겠죠. 뭔가 길을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뭔가 이런 남십자성 별이나 이런 산호도, 이런 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예요. 그죠? 어떤 이상, 희망, 어떤 동경의 대상, 이런 것을 나타내어 주는데, 문제는 화자의 삶에는 구경도 못 해봤고, 비춰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삶은 희망 없이 굉장히 치열하게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쫓기는 마음,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지친 몸이길래 화자 이미 지쳐 있어요. 그죠? 지금 화자의 정서 나와 있죠. 쫓기고 있고요. 지쳐 있어요. 그리운 지평선,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네요. 그죠? 지평선이라는 거는 땅이 이렇게 보이는 곳 아니겠어요? 땅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다는 계속 뭔가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땅이라는 거는 정착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리운 곳을 한숨에
기오르면, 한숨에 올라가면 현실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죠. 부정적인 현실에서.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궁치는 우리가 흔히 시궁창이라고 얘기해요. 밑에 각주 있는데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죠.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이 열대식물처럼, 이것도 비유죠. 열대식물, 여기서 열대식물은 약간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리지옥처럼 막 끈끈한, 뭔가 이렇게 사람 발목을 이렇게 잡을 것 같은 끈끈한 막 그런 식충식물들 있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를 얽어매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게 나를 잡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다 부정적인 시어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궁창 같은 현실은 나의 발목을 에워싸고 벗어날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연 보시면은요.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또 빗대었냐면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이런 것도 비유죠. 그치? 새벽 밀물에 밀려왔다. 이런 표현들. 이 뭔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밀려왔어.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 그려지고 있죠. 이 거미처럼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서 살아왔어요. 이 붙어 살아왔다. 이 약간 좀 기생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기생충처럼. 그지? 붙어서 살아왔는데 그 붙어 살아온 것도 온전치가 않아요. 이 소라 껍질이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이에요. 사가 빠진.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소라 껍질에 붙어서 이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고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의 삶이. 화자. 그지? 화자라고 써야 되겠다. 화자의 모습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약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 시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행이랑 위에 두 행은 도치로 볼 수도 있어요.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나는 붙어왔다. 이렇게 도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구. 어떤 항구? 먼 항구. 자, 이렇게 이 문장부호를 쓰니까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죠? 이 항구라는 거는 아까 이 지평선도 그랬지만 이 항구라는 거는 배가 잠깐 정착하는 곳 아니겠어요? 육지와 맞닿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착하는 곳인데 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이 정착의 삶이 굉장히 화자에게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착의 이 뭔가 안정적인 정착의 그런 삶은 화자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요. 그 멀게 느껴지는 노정,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길,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바로 이 시는 나의 삶을 회고하는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을 회고하면서 비극적인 자기인식을 느끼고 있는 시예요. 자, 그래서 이육사들의 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절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포도 뭐 이런 시들 읽어봤을 텐데 뭐 광야 이런 시들 그죠? 이런 시들을 읽었을 땐 굉장히 대륙적이고 남성적이고 막 의지적인 그런 태도의 어떤 어조 막 이런 것들 느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시는 자신의 어떤 힘겨웠던 삶을 쭉 회고하는 시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뚜렷이 드러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에 박스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작품은요. 고난 속에서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화자의 비극적인 자기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화자는 쫓기고 지쳐 있어요. 이상적 세계를 꿈꾸지만 이상적 세계 뭐였죠? 산호도, 남십자성 이런 시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반추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고통, 비애감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노래예요.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으니까 요런 표현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특히 선생님이 요 보라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잘 드러나는 시어 식구들이니까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4. 아유, 별표 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 시인들 중에 정말 우리가 공부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인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